비행기 좌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봅니다. 크고 넓은 새 비행기네요. 위를 올려다보니 산소 마스크가 들어있는 좌석 위의 작은 칸에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뭔가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비행 중 안전 시연에서만 봤었네요. 어쩌면 그게 나은 건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며 자리에 편히 앉습니다. 비명소리와 강하게 획 내던지는 느낌이 여러분을 깨웁니다. 승무원 한 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낮잠 때문에 아직도 혼란스러워서 안내방송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얼굴 앞에 바로 산소 마스크가 보입니다. 이런. 마스크를 얼굴에 대어 안전시연에 주의를 기울였군요. 그런 다음 팔걸이를 잡고 눈을 감고 진정하려고 노력해봅니다. 불가능할 것 같겠지만요. 그런데 산소 마스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산소 마스크는 기내 압력이 손실될 경우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그 원인은 예를 들어 기체에 문제가 있거나 밸브가 오작동하는 등 여러 가지죠.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생명을 위협하진 않아요. 마스크가 의도한 대로 사용된다면요. 3050m 이상의 공기에서의 문제는 사람들이 숨쉬기엔 너무 적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 고도보다 높이 올라가면 가압 시스템이 작동하게 돼요. 이것의 주요 임무는 1500에서 2500m 높이에서처럼 숨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 어떠한 이유로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스크가 전개된 후 18초 내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꾸물거린다면 혈액 내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저산소증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어요. 졸음이 올 거고 계속 산소 마스크를 무시한다면 기절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빠르게 행동해서 이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게 진짜 산소일까요? 우선 마스크가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는 것에 놀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원래 부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호흡과 함께 오르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이제 진정하세요.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 마스크에는 사실 산소가 없어요. 가스 대신 몇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합할 때 호흡하기 좋은 산소를 모방하게 돼요. 이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안전 문제 때문이에요. 이 혼합물은 산소 탱크보다 가연성이 훨씬 낮아요. 어쨌든 착용할 때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이유는 배치된 산소 마스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때문이에요. 화학물질이 섞여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때 나는 냄새죠. 진짜 불이 났을 경우 마스크는 내려오지 않아요. 불행히도 안에 있는 화학물질이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안에는 산소가 많아야 20분 분량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 시간은 보통 비행기가 필요한 고도까지 내려가 도달하기에 충분해요. 마스크의 화학물질이 모두 소진되면 마스크의 공기 흐름이 멈춥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추가적인 도움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고도에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산소 마스크는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아요. 미국 항공사의 경우 40년 동안 겨우 2,800건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추가 산소는 10억 시간의 비행당 겨우 10번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간 항공기의 평균 순항 고도는 9,500에서 11,500m예요. 비행기는 왜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종사들은 그렇게 높이 셀 수가 없어서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선 비행기가 아주 높이 날면 안전한 고도로 돌아오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1초가 중요한 빠른 감압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11,50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동안 비행기들은 낮게 날았던 것보다 지상 서비스 기관과 잘 통신할 수가 없어요. 낮은 고도에서 비행기는 부분적으로 바람에 의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추가적인 지지 없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공중에 있기 위해서 연료를 너무 많이 낭비하게 돼요. 비행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공기는 기계를 계속 날게 하기 위한 충분한 양력을 제공하지 못해요.
양력은 공기 압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져요. 하지만 높은 고도에선 이 차이가 그냥 충분치 않아요. 공기는 금속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비행기를 높이 띄워주는 것들 중 하나예요. 비행기가 우주로 향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크고 영리하게 설계된 날개와 초강력 엔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서 공기가 거의 남지 않게 돼요. 그리고는 주변이 거의 진공 상태라면 그 어떤 것도 비행기를 지지해주고 비행기가 더 나아가도록 도울 수 없죠. 그래서 우주에 가기 위해 로켓이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비행기로 돌아올게요. 비행기는 이제 안전한 고도에 있고 산소 마스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생각나요. 시련을 겪는 내내 조종사들이 비상사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종사들이 항상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 아주 신중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고장이나 오동작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시성이 없다는 걸 약간의 안개로 뭔가 고장났다는 것을 기술적인 문제로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문제를 축소시킵니다. 그런 걸 긍정적 스크립트라고 하죠. 저기 막 양쪽 날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무게는 가벼워지겠네요. 승무원들도 그걸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승객들은 조종사의 발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통계적으로 그걸 100% 주의 깊게 들어요. 동시에 만약 대비해야 할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분명 통보받게 될 거예요. 이제 이걸 상상해보세요. 넓은 비행기 객실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리를 찾자마자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다른 두 사람 사이의 중간 자리에 끼어서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비행기 맨 끝에 완전 빈 좌석이 있어요. 자리 바꿀 시간이에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건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비행기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우선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하지만 몇몇 승객들이 그걸 한다면 비행기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비행기들이 무게중심의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긍정적 스크립트, 다시 할게요. 조종사는 특별한 계산을 하기 위해 이륙 중에 비행기의 무게 분산을 알아야 해요. 이 계산이 틀리면 비행기가 지상을 떠나려고 할 때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조종사는 4명의 승객이 배정된 좌석을 떠나 기내 앞쪽으로 이동한 것만으로도 비행기 방향을 거의 바꿀 수 없었어요. 활주로가 비정상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상황은 심각했어요. 그리고 만약 뭔가 잘못됐다면 비행기는 멈출 수 없었을 거예요. 공항 직원이 수화물을 잘못 적재했을 때도 예를 들어 앞칸이 아닌 뒷칸에 실었을 때 비행기의 균형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경우 비행기는 너무 빨리 상승할 수 있고 조종사는 속도를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렇다고 기내에서 좌석을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좌석을 바꾸기 전에 승무원에게 그래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방금 겪은 공포에 여전히 떨고 있지만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해요. 다행히도 창가 자리에 앉아서 구름을 볼 수 있고 잠깐만요. 갑자기 비행기 날개가 휘어지는 걸 알아차렸어요. 너무 펄럭여서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요. 걱정 마세요. 날개는 원래 구부러져야 해요.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만약 딱딱했다면 제일 가벼운 난기류도 비행기에 부딪히자마자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나저나 조종사들은 난기류를 무서워해서 긴장하는 비행기 승객들이 기내 중간에 있는 좌석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해요. 난기류는 객실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가운데 날개 윗부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비행기가 하나의 엔진으로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좀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이륙과 착륙 중에도요. 그리고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비행기가 바위처럼 공중에서 뚝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높은 고도에서 두 엔진이 작동을 멈춘다면 조종사들에겐 착륙할 곳을 찾기 위해 아직 최소 20분의 시간이 있어요. 비행기는 바퀴가 부러져도 착륙할 수 있어요. 무섭게 들리지만 착륙 기어가 걸렸다면 조종사들은 비행기의 배 쪽을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뜨려요. 모든 게 제대로 됐다면 그런 착륙은 거의 안전할 거예요. 신사숙녀 여러분, 곧 목적지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거의요.